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두령입니다. 네, 선생님. 네. 선생님은 학교 다니실 때 어떤 학생이셨어요? 저요? 네. 어떤 학생? 까불이? 꾸러기? 요 정도? 그 정도. 아니, 되게 활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생이었고, 사실 아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소심했네요. 제가 이제 무당이 되고 나서 안 사실인데 제가 초년운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가정 불화로 인해서 뭐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소심한 학생이었습니다. 굉장히 소심한 학생이었고,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활발한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사귀게 됐어요. 중학교는 남중이었는데요. 활발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그리고 굉장히 그냥 아주 약간 불량스러운. 그렇지만 학교에 뭐 1등이나 이런 건 아니고, 중학교 때는 많이 맞고 다녔어요. 많이 맞고 다녔습니다. 원래 중학교 때는 막 서로 때리기도 하고, 돈도 뺏고, 선배들이 막 불러서 막 집합도 시키고, 막, 저희 세대 때는 그랬거든요. 그런 거는 좀 당해봤네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는 그냥 뭐 학교의 명물, 학교의 마스코트, 제 입으로 말하니까 조금 민망하네요. 나중에 제 고등학교 동창들을 한번 출연시켜가지고 증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어쨌든 굉장히 활발하고, 뭐 수업 시간에도 농담을 해도 선생님 기분 상하지 않게 그냥 재밌게 농담도 잘하고, 뭐 장기자랑이라든지 축제 때 항상 나가서 이렇게 나대는 거 좋아하고, 뭐 축제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한테 선생님 뭐 수업이 재미없는데 제가 춤 한번 출까요? 뭐 이랬던 친구였네요. 이랬던 친구였는데, 제가 요새 뉴스를 보면 학폭이 굉장히 지금 이슈잖아요. 그게 지금 연예인이고 정치인들이고 유명인들이 요새 학폭 때문에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미투 사태처럼. 미투 사태 때도 유명인들이 이제 과거에 이제 약간 성추행이라든지 성폭력 때문에 이제 그늘에 있었던 피해자들이 너도 나도 당했다 했던 사건이 미투 사건이잖아요. 지금 그런 그 미투의 정말 두 번째 사건처럼 옛날에 나도 저 사람한테 어떤 폭행을 당했다 막 이러면서 지금 들고 일어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걸 볼 때 참 그게 본인이 지금 와서 부인한다 한들 피해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피해자의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어떤 거냐? 업이거든요. 업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잊혀져요. 근데 제일 잊혀질 수 없는 그 기분이 어떤 거냐? 수치심, 좌절감, 뭐 우울함, 이런 거는 시간이 오래 지나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 상처가 고스란히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걸 행했던 사람들 있죠.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그렇게 못된 말을 했었나? 언어폭력, 내가 걔를 정말 그렇게 심하게 때렸나? 같이 동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굉장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는 업 중에 굉장히 그냥 작은 면이고, 더 대외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정말 성인군자처럼 모든 사람한테 친절하고 모든 사람한테 예의 바를 수가 있겠어요. 어디 가서 내가 약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나도 소리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게 또 어떤 분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뭐 식당이라든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어떤 직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에 갔는데 약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뭐 그냥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같이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너 왜 말 그렇게 해? 뭐 왜 이렇게 서비스를 해? 이렇게 같이 따지고 들면 사실은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바빠서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다거나, 뭐 깍두기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좀 늦게 갖다 줬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바쁘면. 근데 거기서 또 나는 대응을 제대로 못 받았다, 서비스를 못 받았다라고 해서 크게 화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람이 알고도 지은 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고도 짓는 죄가 더 커요. 더 많아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얼마큼 불쾌하게 했는지는 정말 잘 모르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학폭도 물론 굉장히 큰 업이지만 저는 살면서 자기가 정말 모르고 지은 업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업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뭐 소심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잖아요, 요새. 그래도 밖에 나가서 화를 제대로 못 내도 자기 엄마나 아빠한테는 크게 짜증을 낸다든지 뭐 못할 말을 한다든지 이런 자녀분들도 되게 많아요. 본인도 스스로 돌아보시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정말 효를 잘 행했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저기 뭐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도 내가 제대로 잘했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뭐 100% 만족하시는 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제사를 잘 챙겨드렸나?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 돌아가셔서 계신 곳이 잘 계신 곳인지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봤나? 뭐 산소를 썼으면 아니면 납고를 했으면 자주 찾아뵀나? 이런 거 생각해봤을 때 100점 만점을 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업이거든요. 그래서 업장소멸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업장소멸이라는 건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우리 부모님이 지은 업, 우리 조상님이 지은 업, 내가 전생에 지은 업까지 다 닦아야지 업장소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기도이기도 하고요. 어떤 종교를 가든지 신한테 회개를 하라고 그래요. 그 기독교를 가도 회개 기도가 있어요. 회개를 해야죠. 내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욕을 하진 않았는지, 뭐 친구를 다치게 하진 않았는지,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열심히 살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회개 기도를 시키고, 또 천주교를 가더라도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신부님을 이렇게 가로막게 두고 내가 지은 죄를 모든 죄를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네 와서도 업장소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내가 정말 어떤 잘못을 하고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니까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술을 하다 보면요, 본인이 잘 모르는 거, 근데 모르는 것도 죄일 수가 있어요. 내 조상이 어떻게 어떤 원한을 갖고 갔는지도 모르는 것 자체가 정말 죄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업장소멸을 참 잘 해야 되는데, 학폭하신 분들, 그리고 뭐 학폭을 안 했더라도 내가 뭐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살지 않았나? 이런 거 고민되시는 분들은 업장소멸 기도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업장소멸 기도라는 게 본인들이 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하고 갑자기 이렇게 통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하듯이 우리네한테 와서는 본인이 지은 죄를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제가 대신 신령님들께 빌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장소멸 기도는 굉장히 저는 그 분의 인생에 있어서 좀 밝혀줄 수 있는, 죄를 닦아줄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 죄라는 게요, 제일 중요한 게 당사자한테 용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이 사람한테 용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신령님은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하고 깨우치고 제대로 열심히 잘 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사건이 너무 그냥 미안해서 눈물을 쏟으면서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본성이 고쳐지지 않는 건지 신령님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아는 거고, 내가 진짜 회개를 해서 정말 새 사람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을 구한 건지는 내 자신과 신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업은 굉장히 깨끗해져야 본인이 또 새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막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극한의 업보가 있습니다. 본인이 아직 깨우치지 못했다거나 닦지 못한 업이 분명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본인을 앞길에서 정말 주구장창 잘 나가지 못하게 브레이크가 걸린다고죠. 인생에서 갑자기 내가 잘 될 것 같았는데도 갑자기 이렇게 앞에서 가로막는다든지, 아니면 잘 될 수 있었는데 그 앞에서 정말 자기 꿈이 산산조각이 났다든지, 이런 분들 분명히 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을 잘 닦으셔야지 본인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요새 세상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인터넷 때문에도 그렇고 소문이 굉장히 빠른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업까지 막 들춰져가지고 내 지금 인생을 가로막을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옛날 같으면
뉴스 뭐 신문 기사 뜨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몰라요. 그리고 그 권력이 있는 분들은 언론도 지배를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이제 어리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뉴스에 입을 가로막는다든지 신문에 입을 가로막을 수 있는 권력의 힘이 언론을 지배하던 시대 때에는 이런 작은 소문들 같은 경우에는 동네 소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다르죠. SNS라든지 뭐 굉장히 활발한 인터넷으로 본인이 옛날에 했던 잘못들도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는 진짜 본인의 과거의 업을 잘 닦으셔야 돼요. 물론 그 당사자와의 합의와 용서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뒤에는 본인이 정말 스스로 잘 살 수 있는지 그 업을 잘 닦고 사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폭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 학창 시절 얘기부터 업장 소멸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업을 한번 닦아보세요.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 내가 왜 이렇게 막혔지? 내가 진짜 어떤 잘못된 업을 짓고 사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상담 전화를 통해서라도 금방 알아낼 수 있으니까 업을 한번 잘 닦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청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부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